어디 변호사랑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구는 변호사 사위 두려고 열쇠를 3개 들고 온다는 말도 있다. 차 열쇠, 집 열쇠, 금고 열쇠, 돈 벌어다 주면 응당 나한테 오가는 것도 있어야지. 어찌 지금까지 용돈 한 푼도 줄 생각은 안 해? 그깟 대기업 다니면 네가 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낫거늘.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용돈 한 번도 걸은 적 없습니다. 지금도 월 150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디가 모자라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돈 벌지도 않을 때 저 도와주신 적이나 있고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큰 소리로 대답하고 그래?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그리고 원래도 서방은 하늘과 같은 존재로 모셔야 하는 법이다. 변호사인 내 아들 남편으로 둔 너는 남들보다 배는 잘해야 하는 게 맞고 어디 한번 나가서 주위 둘러봐라. 내 아들만큼 잘 벌어오는 사람이 어딨는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안영선 씨는 남편을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그것도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으니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어머니 당사자도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고 한동안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체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리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으니 가족들의 걱정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도 어린 딸을 보면서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무너질 수 없다고 집안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간 발길도 하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발단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병세는 치료와 함께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의사도 믿기지 않는다며 기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건강을 많이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머니가 교회에서 친분을 다지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안영선 씨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안영선 씨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찾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딸이라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이번에 병도 완치되었다면서요. 아무튼 그 집은 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하느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애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갔다지만 아직 초년생이라 멀었죠. 요즘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한 시대라잖아요.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줄 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나저나 저희 법대 다니는 아들 녀석이랑 이어주면 좋겠는데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머니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한번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부탁이기도 하니 어색한 마음을 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영선 씨라면서요?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는 그쪽도 참 잘생기셨네요. 법대 다니는 분들은 다들 나이 많고 재수생만 있다더니 제 친구가 잘못된 정보를 줬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만나보라는 거 거절하셨어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변호사들 보면 젊은 사람도 많고 저도 운이 좋아서 법대 들어온 거지. 요즘 애들이랑 붙으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호탕하면서도 솔직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 만나면서 자신감 있고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가장으로서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법대 다닌다고 엘리트의식에 젖어 남을 깔보는 구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혼까지 마음먹게 되었고 신혼생활은
안영선 씨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부의 앞을 막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로 솔직하고 감정을 나눌 줄 알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신혼생활이 그녀를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해 일은 둘째치고 집안일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했으며 안영선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자처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여자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부에게서 아이 이야기는 오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도 손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되던 해까지 남편은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안영선 씨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3년 차야. 이제라도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경력도 없으면 어떡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참아줘. 저번 시험에서 나 몇 문제로 떨어지는 거 당신도 봤잖아. 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있어서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이번에는 꼭 합격할 테니까. 그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공부하면서 조금씩 시간 내서 알아보면 되잖아. 우리 아이 문제도 있는데 더 늦으면 나 노산이야. 나도 다 늙어서 애 낳긴 싫어. 정말 딱 한 번만. 당신 정말 나 못 믿겠어. 지금까지 3년 아니 당신 만나기 전에 1년 더해서 총 4년이라는 시간 투자했어. 나도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버티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번만 참아주라. 응?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믿고 결혼한 상대에다 지금까지 뒷바라지한 것들이 아깝기도 해서 이번 한 번만은 남편을 더 믿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마지막이라는 한 방이 결과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해에 남편은 보란듯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당당히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선 씨도 변호사 남편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당해진 모습에 안영선 씨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당신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 다닌다고 이 집 가장 노릇 혼자 한다고 우쭐대면서 나한테 마지막이니 어쩌고 했지? 나도 이제 돈 잘 버는 남자라 이 말이야.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니까 이렇게 당당히 합격해서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 계획도 좀 세워보는 건 어때? 집이나 아이 문제 같은 거 말이야. 아이 태어나면 여기서 3명이 지내기엔 우리 집이 좀 좁잖아. 걱정 마. 이제 돈 잘 버는 남편 생겼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리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어. 이젠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당신은 나를 좀 더 받들어 모셔야 할 필요가 있어. 당신 혼자 벌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 나냐? 어디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이런 남자 지금은 어디서도 못 구해. 안영선 씨는 남편의 살짝 기고만장해진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준 그녀의 정성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 잘난 맛에 빠진 남편의 모습은 영락없는 철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준비 끝에 꿈을 이룬 남편이니 이번만은 한 번 지고 들어가자고 생각하여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열심히 해서 이룬 꿈인데 지금 당장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미래는 꼼꼼히 세우고 준비해. 요즘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놈의 애 이야기는 왜 자꾸 꺼내? 나도 이제 변호사 노릇 좀 하면서 돈 벌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못 즐긴 여유도 좀 즐기고 살자. 당신이랑 신혼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정말 애까지 낳아서 기르자고 자꾸 압박할 거야? 하지만 변호사 남편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여유 있는 생활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한 말처럼 여가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며 버는 족족 자기 취미 생활에 돈을 다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가장이 맞나 싶다가도 그래 뭐든 처음이 있고 변호사 일이 쉬운 것도 아니니 적응할 때까지는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기죽지 않도록 돈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훗날 무슨 일을 만들지는 상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법고시 통과한 이후로 들어간 로펌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이름도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월급이 꽤나 높았기에 괜찮은 곳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첫 3개월은 돈을 가져오지 않던 남편이 1년 차가 된 지금은 매달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월급으로 가져왔습니다. 속으로 이래서 어른들이 사달린 직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높은 임금에 조금은 의아한 기분이 들면서도 그래도 돈 못 벌어오는 다른 남편들보다는 훨씬 낫지 하며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영선 씨는 남편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꺼내지 않는 아이 이야기지만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집도 옮기고 아이도 낳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전문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철저히 믿고 있었지만 이 행복이 이상한 곳에서 기울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돈 잘 버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의외로 집에 있는 세탁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이사 올 때부터 가져온 낡은 세탁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댁에서 쓰던 걸 가져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아무리 세탁물을 불려보고 사전에 손빨래까지 해봤지만 세탁이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안영선 씨는 남편에게 세탁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세탁기 아무래도 새로 사야겠어. 드럼 세탁기랑 그 위에 올릴 건조기랑 함께. 요즘은 건조기라는 게 그렇게 요물이라더라고. 여름같이 꿉꿉한 날씨에도 빨래를 뽀송하게 말려준다고 내 친구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멀쩡한 세탁기를 바꾸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세탁기는 원래 옛날처럼 통돌이가 더 빨래를 잘한다고. 게다가 여기 햇빛도 잘 들어오는데 뭐 건조기가 필요해.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쓰지. 아니야. 요즘 빨래하고 나면 이상하게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왜 오래된 나무가 습기 먹어서 나는 그런 냄새. 그걸 곰팡이 냄새라고 하나? 아무튼 아무리 햇볕에 말려도 찝찝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안영선 씨가 이 말을 하자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있었던 대화를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물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핸드폰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너는 무슨 애가 절약 정신이 그렇게 없어? 우리 집에서 사용했을 때 멀쩡하던 세탁기가 뭐가 고장이 나? 대기업 다니니까 세탁기 그거 우습게 바꾸고 그래도 될 것 같으니? 그게 다 낭비다. 낭비. 그렇게 돈 낭비하고 살아서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하지만 어머님, 이번에 세탁기 수리도 보내고 세탁기 전문 청소 업체한테 맡겨도 봤는데 빨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청소업체 기사님도 세탁기 너무 오래 쓴 것 같다고 요즘 걸로 얼른 바꾸라 하셨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인지 알아?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너희 회사 상품들 다 모르듯이 그 사람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다. 오히려 나처럼 오래 산 사람의 지혜가 이럴 때는 더 빛나는 법이야. 아무튼 세탁기 바꾼다는 거 나는 반대다. 그래도 저랑 그이 버는 돈도 있는데 이렇게 돈 아끼다가는 세금 폭탄 맞아요. 이번 기회에 세탁기 사면서 소비도 좀 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지나오다 마트 전단지 보니까 내일까지 세탁기 할인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초특가 할인이라며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할인을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영선 씨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붙어 나온 제품이 많아서 가격도 한번 구경했는데 200만 원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선이길래 꺼낸 이야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꼭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안영선 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남편을 데리고 마트로 찾아갔고 그녀가 사려고 했던 모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열심히 세탁기를 살피던 남편이 가격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신이 있어? 우리 형편에 이런 가격을 한 번에 덜컥 사는 게 말이 돼? 왜 당신도 800 벌고 나도 600은 벌어오는데 당연히 살 수 있지. 그리고 이거 오히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선 절반 가격밖에 안 하는 거야. 요즘 신제품은 400이 넘는다더라. 이렇게 절약하는 아내라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절약은 무슨 놈의 절약이 200만 원씩이나 쓰려고 해? 난 절대 반대야. 집에서도 말했지만 잘만 작동하는 세탁기가 있는데 무슨 놈의 새 세탁기를 산다 난리야? 그리고 건조기는 왜 또 같이 사려고 그래? 통돌이도 하나 사는데 이만큼 돈 들어. 거기에 건조기까지 해서 200만 원인데 도대체 뭐가 비싸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랑 나 버는 돈만 10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200을 아까워해? 당신 수상해. 나 몰래 어디 돈이라도 갖다 바치고 있니? 무슨 돈을 갖다 바친다 그래? 내 말은 이렇게 덜컥 200만 원 썼다가 우리 계획에 구멍이라도 생겨서 급하게 돈 필요하면 어쩔 거냐는 말이야. 됐어. 나 이거 절대로 살 거니까 말리지 마. 집에 있는 곰팡이 냄새 나는 세탁기.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쓰겠으니까. 안영선 씨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남편도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둘이서 월천은 거뜬히 넘기는 부부인데 이런 소비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상하게 돈 한 푼도 안 쓰겠다고 이리 버티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돈을 써야 세금을 덜 낸다는 사실을 뻔히 알 텐데 말입니다. 이날 결국 마트에서 세탁기는커녕 세제 하나 제대로 못 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트 갔다 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한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마마보이가 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남편은 요즘 따라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이르기 바빴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애 데리고 세탁기 보겠다며 마트 다녀왔다며? 내가 돈 아끼면서 살란 말했니 안 했니? 너는 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걸 당연하게 모으고 아낄 생각은 못하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안영선 씨는 조금 있으면 잔소리가 끝나겠지 싶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절로 끝났으면 좋을 잔소리는 뜻밖의 2절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넌 네 남편이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아이 가질 생각은 안 하니? 지금까지 내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우리 집안 손을 끊기게 만들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 아들놈이랑 언제 이야기라도 한번 해본 적이나 있냐? 응. 갑자기 무슨 손주 보고 싶다는 소리 하세요. 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안영선 씨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달에 800씩 벌어다 주면 그걸 아껴서 아이한테 쓸 생각은 안 하고 하여튼 요즘 애들은 절약 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명심하고 아껴서 좀 써라. 그리고 너 지금도 노산이야. 노산. 더 늦기 전에 애 가져야지. 남편이 직장을 가졌으니 진작에 애 가질 생각을 안 했다며 안영선 씨를 닥달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려던 그녀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이제야 겨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간 돈은 좀 모았냐고 묻는 태도는 물론이고 이제 자기 아들이 그녀보다 돈을 더 잘 벌게 되니 이때다 싶어 할 말, 안 할 말 다 꺼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안영선 씨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저도 모르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불쑥 찾아온 그녀 때문에 친정 식구들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안영선 씨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며 속이 터져 죽겠다며 부모님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쓴 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내가 오래된 세탁기 그것도 고작 200만 원 하는 그거 바꾸겠다고 하니까 나보고 경제관념도 없냐면서 뭐라 그러시잖아. 남편은 월 800 버는 사람이 고작 200 가지고 나보고 낭비한다면서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정말 사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사돈도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기 아들 변호사라며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아무튼 방금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지금 애 낳아도 노산이라고 언제 애 가질 거냐면서 타박하잖아. 지금까지 나 고생할 때는 입 하나 뻥긋 안 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 변호사 되자마자 나보고 돈 아껴 쓰라 잔소리에 이젠 임신까지 입에 담으니 내가 참다가 속이 갑갑해 죽겠다니까. 아무튼 사돈 집에서 너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안영선 씨의 말을 심각하게 들으면서도 친정엄마는 곰곰이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태도에 잠시 울컥할 뻔했는데 이어진 엄마의 말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네. 일단은 지금까지 사용한 생활비나 카드 지출 내역 같은 것들 있지. 그거 우선 다 정리해 두렴.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안영선 씨는 이런 엄마의 말에 고개가 갸우뚱했지만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는 말처럼 그날 이후로는 집에서 사용한 돈들을 모두 기입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정에 가서 한껏 마음을 다 풀고 와도 그녀의 속에 있는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친정에 다녀온 후로 남편은 밥 먹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일에 어디 숟가락 올리려 들어. 당신은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나 똑바로 다니면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어다 주고 있잖아. 여기에 이어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요즘 우리 애가 살이 쪽 빠진 것 같던데 어쩐 일이냐? 너 애 밥 제대로 해 먹이지도 않아? 네 남편이 기가 좀 쇠한 것 같으면 보약이라도 한 점 지어서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너란 애는 목구멍에 그렇게 밥이 넘어가긴 해. 도대체 남편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니?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받았어? 그이가 뭐가 어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잘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이 변호사 되기 전에도 계속 그랬고요. 어머님, 이런 말 하기 저도 정말 싫은데요.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이보다는 좀 적어도 주변 사람들보다는 돈 많이 벌고 다니는 고소득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쓰고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얘가 정말 돈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설마 내가 보약 한 첩 지으라 해서 나가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지? 지금 네 하는 꼬라지 보니 딱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만약 내 아들 돈으로 그랬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문을 팡 닫고 나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안영선 씨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안영선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말에 남편과 시어머니 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갑자기 영선 씨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하는 말은 어디로 듣고 흘리는지 하나도 고치려고 한 적이 없어. 어디 변호사랑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구는 변호사 사위 두려고 열쇠를 3개 들고 온다는 말도 있다. 차 열쇠, 집 열쇠, 금고 열쇠. 돈 벌어다 주면 응당 나한테 오가는 것도 있어야지. 어찌 지금까지 용돈 한 푼도 줄 생각은 안 해? 그깟 대기업 다니면 네가 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낫거늘. 영선 씨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버는 돈으로 생활비는 물론이고 양가의 일정 부분을 용돈으로 항상 챙겨드렸고 남편이 돈을 벌어온 순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용돈 한 번도 걸은 적 없습니다. 지금도 월 150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디가 모자라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돈 벌지도 않을 때 저 도와주신 적이나 있고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큰 소리로 대답하고 그래?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그리고 원래도 서방은 하늘과 같은 존재로 모셔야 하는 법이다. 변호사인 내 아들 남편으로 둔 너는 남들보다 배는 잘해야 하는 게 맞고 어디 한번 나가서 주위 둘러봐라. 내 아들만큼 잘 벌어오는 사람이 어딨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그이가 돈 벌어온 지 고작 1년 지났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이 이미 5년 차에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럼 남편이 돈 안 벌어왔던 4년을 누구 돈으로 지냈겠어요? 당연히 제 월급으로 생활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랬으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냐고요. 너는 정말 정도를 모르는 애구나. 당장 네 남자 상사라는 그 인간 월급이나 떠올려봐라. 그 사람이랑 너 직급이고 연차고 얼마 차이도 안 난다지. 그런데 받는 월급 차이는 얼마냐? 그것만 봐도 남자랑 여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니? 그러니 당연히 그보다 더 벌어주는 네 남편 대접해줘야 마땅하고 그런 아들 낳아준 나도 대접을 해줘야지. 안영선 씨는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남녀 차별을 여기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몰상식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녀의 속마음을 눈치도 못 챘는지 시어머니는 항상 옆에 와서 사자 붙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며 뭐만 하면 제가 그이보다 뭐가 잘났냐며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나마 안영선 씨를 이혼 안 시키고 봐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참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리 잔소리를 하면서도 타박할 때는 언제고 한 번은 양손 가득히 보약이라며 한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안영선 씨는 그게 당연히 다 남편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 박스는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임신 잘 되게 만드는 약이니 거르지 말고 먹어. 오래 지나기 전에 좋은 소식 가져와야지. 마치 저희 아이 계획이 오래였다는 것처럼 확정 짓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안영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져온 한약 때문에 냉장고 절반이 한약으로 가득 찰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가 잘해주고 싶은 건지 욕을 하고 싶은 건지 그녀도 오락가락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지고 올 거면 큰 냉장고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왜 또 세탁기 때처럼 반발을 하는지 비위 잔뜩 상하는 한약들 하루에 3번 먹으라며 옆에서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왔다 갔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안영선 씨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영선 씨는 얼른 베란다로 나가서 엄마에게 지금 겪는 어이없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영선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와서 확인하겠다며 이내 1시간 만에 저희 신혼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라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너한테 이걸 계속 먹이려고 했다고? 이거 말고 또 너한테 계속 뭐 먹으라고 가져다 주든? 안 되겠다. 엄마가 너희 안방도 한번 보고 가자. 영선 씨는 이렇게 막무가내인 엄마는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살 때도 영선 씨 방에는 손도 안 대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온 방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서재까지 가서 꼼꼼하게 뭔가를 찾던 엄마는 집에 가기 전 대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영선 씨는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너 당분간은 네 사위놈이랑 각방 써라. 절대 임신은 피하고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당분간은 절대 아이 생각은 하지도 마라. 최소 1년은 지켜보자. 너희 시댁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피곤하다고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해. 앞뒤 사정 설명도 없이
이 말만 남기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안영선 씨는 뭔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어머니의 말처럼 각 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이 아이를 가지자고 말해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나오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일렀는지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다. 한약 잘 먹고 있는 거 맞니? 아들놈 말로는 요즘 각방으로 지낸다면서 너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 아이는 가질 수 있겠어?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약을 먹는 족족 토하고 그래서 잠시 쉬고 있어요. 너는 무슨 애가 몸까지 약하니?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네 몸 아프더라도 약은 꼬박꼬박 먹어. 몸에 좋은 건데 왜 먹는 족족토를 하고 난리야? 내가 옆에서 다시 감시하고 그래야겠어. 시어머니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충고가 있었기에 안영선 씨는 한약을 먹는 척하면서 계속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니와 시간을 맞춰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쉬어보는 휴일이라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와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안영선 씨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뒷담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뒷담화 내용은 그녀를 겨냥한 것들이라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들기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주 땡 잡았지 뭐. 어디 변호사 남편 두기가 쉬워? 예전에야 대기업이다 뭐다 했지만 지금은 내 변호사 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걔 말이야. 처음에 우리 아들 시험 통과하기 전에는 자기가 대기업 다닌다며 아주 어깨가 태산만 했다니까. 영선이가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네가 잘못 오해하고 그런 거 아니고? 얘는 무슨 내가 거짓말쟁이야? 없는 말 지어내게. 요즘은 우리 아들이 버는 연봉이 얼만지도 모르고 아주 시건방지다니까. 집에 자기 월급보다 큰 돈 따박따박 가져다 주니 아주 그게 다 자기 돈인 것처럼 펑펑 써대는데 이걸 며느리라고 해야 할지 도둑년이라 해야 할지.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안영선 씨는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꾸며서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화를 내기 직전이었지만 어머니의 행동에 따라 화를 억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며 한 번 토닥여주고는 시어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와 안영선 씨를 발견했는지 잠시 움찔했지만 뒷담화할 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모른 척하며 반갑게 친정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네 아들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사위라는 놈이 그래서 밖에서 그러고 다녀? 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지 그래?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봐. 네 아들 정말 변호사는 맞는 거야? 사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우리 아들 명예훼손이야.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돈이고 뭐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간 당신 아들이 일하는 곳이 어딘가 싶어서 한참을 찾아 헤맸거든. 아무래도 꿈자리가 영 사나워서 말이지. 그래, 그 잘난 아들 회사가 도대체 어딘데?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말해볼까? 당신 아들 혹시 PC방 사장이라도 하니? 왜 그렇게 밤낮으로 PC방을 들락날락거려? 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의 상태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딸은 말이야, 자기가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디는 애야. 나 아플 때도 부모님 힘들다며 직접 번 돈으로 등록금 마련하던 그런 자식이라고. 그런 애가 힘들다 찾아오니 내 속이 오죽했을까. 그리고 사위놈 변호사 합격했다. 연락 오던 날 어찌나 꿈자리가 사나운지. 평소 화도 잘 내지 않던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말을 하는데 안영선 씨는 저러다 숨이라도 넘어갈까 싶어 불안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엄마를 엄청 귀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옛 신혼집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런 모습 보이신 적 없던 분이었기에
어머니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안영선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게다가 누구 팔자 꼬이게 만들려고 애를 만들라 말라 닭다리야.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렇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어떤 허름한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PC방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변호사라는 인간이 PC방에 앉아서 게임이나 할 시간은 넘치나 보지? 애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공부 핑계 대면서 괴롭힌 4년. 자기 아내한테 온갖 생활비는 다 뜯어서 쓰면서 뭐?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우리 애가 대기업 다녔다며 으스대? 남편은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해에도 결국 합격은 개뿔, 합격 커트라인 한참 아래에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또 하소연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제 변호사 되는 방법도 바뀐다. 한창 TV에서 떠들 때라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준다는 말만 들을까 불안의 말도 못 꺼냈던 겁니다. 남편이란 놈은 그래서 홧김에 저에게 시험 합격하고 한 달 만에 취직했다고 말하면서 밖을 돌아다녔던 겁니다. 자그마치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밖으로 다녔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가져왔던 월 800만 원이라는 월급도 순전히 시어머니가 매달 보내준 돈이었던 겁니다. 평소 쓰던 것과 다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월 800씩 벌어도 돈 한 푼 못 쓰게 하면서 영선 씨에게 돈 아끼라며 닥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도 안영선 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에도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아니어도 괜찮으니 번듯한 직장이라도 가져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가장 노릇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끝까지 어머니의 신뢰를 저버렸던 겁니다. 내가 당신 아들놈이란 자식 붙잡고 제대로 살라고 뭐라도 일자리 하나 얻어줄까 해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회사 무단결근에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 놈이랑 감히 내 딸을 비교해? 그것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이제는 얼굴이 빨개진 시어머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말이죠. 어머니는 크게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안영선 씨에게 다가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안영선 씨는 괜스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짓 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사위란 놈이 워낙에 인간이 덜 된 놈이라 말이지. 엄마가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내 선에서 어떻게든 정리해서 네 남편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어머니는 안영선 씨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자기 선에서 남편의 행동을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영선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최근에야 네 남편이란 놈이 PC방 들락거리면서 놀러 다니는 놈팽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간 내 속은 얼마나 터졌을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다 쏙 들어갈 지경이야. 엄마가 미안할 일이 뭐 있어. 오히려 진작에 내가 정리했어야 했어. 그놈이 계속 떨어지면서 생활비 안 줬을 때부터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깟 정이 뭐라고 사람 마음먹기 힘들게 만들더라고. 지금까지 그래도 정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오히려 엄마가 이런 진실 알려줘서 난 너무 개운해. 아니야. 엄마가 진작에 그런 놈이란 거 알아채고 너한테 말해줬어야 하는데 그래도 사람 갱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지 뭐야. 안영선 씨는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너를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또 너를 괴롭혔을 그 집 사람들 얼굴 생각하면 내 속이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뭐, 난 방금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내서 오히려 개운하다니까. 저 사람 이제 이 근방에선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 안영선 씨와 어머니는 하하호호 웃으며 그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안영선 씨는 남편이 있는 신혼집이
아닌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로 안영선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참 많이 컸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안영선 씨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인데 승소할 수 있냐? 안영선 씨를 담당해 주던 변호사님이 증거는 끝까지 숨기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PC방들과 이전에 안영선 씨가 맡겼던 생활비 카드 내역서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잘게 떨리더니 그는 결국 상황을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이게 그럼 당신 이제 다 안 거야? 내가 무슨 상황인지도 전부 다. 서류를 보던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제 손을 덥석 잡고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돈 열심히 벌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영선 씨의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부모 돈으로 겨우 인간처럼 보이려 행세하던 남편의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에서 안영선 씨는 승소했습니다. 결혼 후 오랜 기간 주지 않았던 생활비와 자기를 위한 일용으로 나간 돈들을 모두 합쳐서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면서 반박하던 남편 측 변호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안영선 씨 쪽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남편이 착취하듯 빼앗아 간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두둑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선 씨는 그간의 남편의 거짓말과 시어머니의 말들로 입은 피해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위자료를 챙겼습니다. 아마 그 돈을 벌지 않는 남편의 지갑이 아닌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살고 있던 신혼집은 원래 안영선 씨 소유였으니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날 남편의 짐을 정리해서 밖에 내놓고 집을 다시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소리쳤으나 어차피 안영선 씨의 집이니 그녀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그녀는 상관하지 않고 집을 정리해서 부동산에 넘겼습니다. 안영선 씨는 결혼 생활에서 받은 피로로 지쳐 회사에는 잠시 휴가계를 제출했습니다. 전 남편 뒷바라지에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었으니 이 기회에 푹 쉬고 다시 열심히 노력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모님과 외국, 효도 관광도 다녀왔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제법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라도 조금씩은 뒤로 모아두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갔던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안영선 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쫄딱 망해서 저 멀리 지방 어디로 이사 갔더라. 너랑 이혼하고 난 뒤도 그놈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자기 친구들 돈까지 빌려 쓰고 다녔다며.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저기 명숙이 아줌마가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거 갚아준다고 네 시부모였다는 사람들이 집 다 팔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라고. 안영선 씨는 남편의 놈팡이 기질을 진작에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면서 시험 본다고 거들먹대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당했다니 아주 고소하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회사에는 월급 줄어도 좋으니 지방 발령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 돈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남편과의 일들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전에 살던 집들은 다 처분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방의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위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한영선 씨의 어머니가 정말 멋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